그래서 오늘 경기 그래도 키르기스스탄을 우리가 1대0으로 이기면서 아시안컵에 진출하는데 가까워졌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어쨌든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예선전을 잘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참 중요했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승리는 했지만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기였죠. 어떤 선수가 뭐 볼터치가 이제 잘 안 좋고 어떤 선수가 득점 찬스에서 이제 득점을 마무리를 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상황이 왜 나왔는지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1대0으로 이겼는데 키르기스스탄과 우리의 전력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안 나온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뭐 드리블을 하다가 끊겼다, 어떤 선수가 패스 미스가 나왔다, 이런 것보다 왜 키르기스스탄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했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팀적으로 약간 아쉬운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키르기스스탄이 전방 압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우리의 권혁규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확실히 이 권혁규 선수를 한 명 달라붙어서 마크맨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수비 라인에서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볼이 전달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유 선수에게 그냥 한 명을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1대1 마크가 붙어 있으면 1대1 마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권혁규 선수가 압박을 받을 때 다른 루트를 활용해서 볼이 전개가 되거나 아니면 권혁규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어야 하죠. 근데 경기 초반에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분명히 한 명의 선수가 붙어 있는데 권혁규 선수에게 계속해서 패스를 무리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키르기스스탄과 전력차가 나는 팀이라고 해도, 그리고 권혁규 선수가 셀틱에 괜히 간 게 아니잖아요. 셀틱에 있는 권혁규 선수라고 해도 1대1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를 받으면 당연히 뺏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키르기스스탄도 당연히 뭐 축구 선수니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패스가 오면 뺏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경기를 보시면요, 왼쪽에서 이태석 선수가 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혁규 선수한테 일단 한 명의 마크맨이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권혁규 선수한테 패스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권혁규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피지컬이 좋고 볼 간수 능력이 좋아도 이렇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패스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뺏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뺏겼고요. 여기서도 뺏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른 장면도 똑같아요. 권혁규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키르기스탄의 이 18번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굳이 권혁규 선수한테 줘요. 그러니까 볼을 받는 과정에서 권혁규 선수가 당연히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면 당연히 우리가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선수가 뭐 볼을 소유를 못했고 압박에 대처를 못했고 뭐 등지는 플레이를 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똑같은 장면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권혁규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똑같이 준다. 이거는 팀이 전체적으로 저런 장면들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계속 저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뭐 선수가 뭐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키르기스스탄보다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장면을 충분히 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이 계속 나온다는 게 지금 이 팀적으로 약간 아쉽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전반전 중반부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태석 선수를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권혁규가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태석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태석까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키르기스탄이 압박을 한다면 이때 측면에 있었던 홍윤상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도 우리가 전방 압박을 당할 때 권혁규 선수가 계속 이제 볼을 빼앗길 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혁규 선수를 압박을 해서 계속 볼을 빼앗기는 상황을 어쨌든 점점 더 풀어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똑같죠. 권혁규 선수에게는 한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석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 연습을 할 때도 평가전에서도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태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대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태석 선수가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키르기스탄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때 측면 지역에서 홍윤상 선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태석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홍윤상이 내려와서 이 측면 공간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권혁규 선수가 압박을 당할 때 풀어나오는 패턴을 전반 중반부터는 풀어나갔다 라는 게 전반 초반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술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답답했던 게 어떤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키르기스스탄보다 전력이 많이 좋은 팀이면 당연히 득점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죠. 키르기스스탄이 한 골을 먹힌 이후에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약간 수비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다음 경기가 우리와 미얀마의 경기잖아요. 그런데 미얀마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2골 차이로 지면 키르기스스탄이 2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득실 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2위가 되면 바로 이제 아시안컵에 나가진 못하지만 2위끼리 경합을 해서 다른 조들과의 비교를 해서 그래도 아시안컵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가 우리와 만났을 때 2골 이상 실점을 하면 키르기스스탄이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르기스스탄이 전반전 초반에 우리한테 한 골을 먹힌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비교적 수비적으로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비를 무너뜨리는 걸 매우 어려워했었죠.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수비를 이제 못 풀어나간다는 게 우리가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와요. 키르기스스탄이 당연히 우리 상대로 수비를 많이 배치를 하죠. 거의 5, 4, 1 정도로 정말 밀집한 수비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좀 이제 아쉽다고 평가를 받는 게 요 안쪽에서 이 수비를 끌어내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자주 나왔던 장면이 뭐냐면 요 안쪽에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몰려있는데 무리하게 이 좁은 공간 안으로 계속 패스를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쪽에 있는 뭐 백상훈 선수, 오재혁 선수, 뭐 김신진 이 선수들이 우리가 저 공간에서 뭐 원투 패스를 막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거나 저 공간에서 막 드리블을 하면서 4-5명을 제치고 득점을 한다거나 그거는 어려워요. 아무리 메시라도 저 사이에서 막 4-5명을 제끼고 득점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가운데로 계속 꾸역꾸역 패스를 넣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이런 문제가 동일해요. 어떤 거냐? 특히나 우리가 후반전에 특히나 왼쪽에는 엄지성, 오른쪽에는 이현주 선수를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현주 선수는 당연히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엄지성 선수 또한 뭐 측면 돌파도 되지만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선수죠. 왼쪽에 배치가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들이 만약에 접고 들어와요? 그러면 풀백들이 올라가서 측면을 넓혀주고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그때 안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풀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또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태석 선수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태석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왼쪽에 있는 엄지성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뭐 홍윤상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비를 하는데 이 수비를 끌어내는 플레이를 황선홍 감독이 잘 못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오른쪽 풀백인 민경현 선수도 올라가질 않고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인 백상훈 선수도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계속 이현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키르기스스탄 입장에서는 수비할 때 너무 땡큐죠.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면 좁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력차가 나도 전력차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게 있을 때는 1대1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가 키르기스탄의 수비수들을 한 명씩 상대하면 당연히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1대1로 상대를 하면. 근데 2명, 3명이 밀집해 있으면 거기서는 당연히 실력차가 줄어들죠. 1대1이 아니라 1대2, 1대3, 1대4가 되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이현주 선수가 볼을 잡아도 여기서 이제 수비를 벗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 이렇게 선수가 엄청나게 밀집해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공간으로 우리가 패스를 넣어줘요. 물론 이현주 선수가 매우 좋은 선수고 바이에른 뮌헨이 선택한 선수지만 요 사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기에는 매우 공간이 좁죠. 그러면 키르기스탄 선수들이 달려들 때 3명의 선수의 압박을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상대 수비를 밀집시켜 놓고 밀집시켜 놓은 공간으로 패스를 주고 있다 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전술적인 움직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저 사이에서 볼을 잡아서 상대 수비를 뭐 한 2-3명 돌파를 못하냐, 아니면 저기서 왜 우리가 주고받는 패스가 안 되냐, 왜 안 되겠어요. 저 선수들이 당연히 뭐 이현주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에 있고요, 권혁규 선수는 셀틱에 있고요, 엄지성 선수, 허율 선수는 뭐 광주에서 뭐 자주 나오는 선수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K리그에서 잘 뛰는 선수들, 해외에서 잘 뛰는 선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저기서 왜 우리가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이는 장면이 나오냐, 왜 저기서 우리가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여서 패스미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반복되느냐, 전술적으로 왜 상대 수비를 풀어낼 수 있는 패턴이 안 나오냐를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모습이 뭐 지난 카타르전도 마찬가지고 이번 키르기스스탄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중국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반복되는 지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된 흐름을 황선홍 감독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전술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전술적인 패턴을 이제 아시안게임에는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나갔을 때는 더 좋은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팀적으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다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경기가 미얀마와의 경기인데 미얀마와의 경기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 미얀마도 우리 상대로 실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0대0으로 비기면 미얀마가 2등이 되거든요. 2등이 되면 이제 아시안컵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가 엄청 수비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황선홍 감독이 미얀마가 수비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이거를 분명히 황선홍 감독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기고 거기서 역습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공격을 하다가 공격 작업이 안 돼서, 공격 숫자는 많아요. 사실은 센터백 2명 빼놓고는 모두 다 공격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공격 작업 자체가 너무 허술하니까 빼앗기면 당연히 역습을 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국과의 우리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경기를 했을 때도 똑같았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황선홍 감독이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고 이 아시안 23세 이하 아시안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이 연령별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